BBS 불교방송 만공회 출범 3년과 TV 개국 1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 소중한 만남 향기로운 인연이 성황리에 펼쳐졌습니다. 불교방송의 이번 행사는 BBS의 후원 조직 만공회 회원과 불자들의 열띤 호응 속에 진행됐습니다. 불교계 국제개발구호 활동을 이끌어왔던 지구촌 공생회가 창립 15주년을 맞았습니다.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등 7대 종교가 한자리에서 문화축제를 열어 소통과 화합을 다짐했습니다. 문화재 보유 사찰이 밀집한 경북 청도 지역 성보문화재 도난 실태와 환수 성과를 돌아봤습니다. 고대 인도의 금속공예로 만들어진 불교 유물 등을 한자리에서 선보인 전시회를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BBS 불교방송 만공회 출범 3년과 TV 개국 1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 소중한 만남 향기로운 인연이 성황리에 펼쳐졌습니다. 음성포교로 불자들과 친근한 스님과 심신 깊은 예능인들이 대거 참여한 이번 행사는 BBS의 도약과 미래 의지를 만공 회원들과 함께 나눈 자리였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찬불가요 대상에 빛나는 자명 스님이 무대에 주저앉아 자작곡 아버지를 목 놓아 부릅니다. 우리 아버지 살고 있지 욕심 없는 맘 물처럼 바람처럼. 만공회 출범 3주년과 TV 개국 10주년을 기념하는 BBS의 소중한 만남 향기로운 인연 음악회는 자명 스님 출연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앵콜을 연호하는 객석의 달궈진 분위기는 통기타 가수 김희진 씨가 이었습니다. 당신의 맑은 눈동자. 좋은 아침 성전입니다 진행자 성전 스님의 팝송 무대에 이어 등장한 소리꾼 이수연 씨는 노래에 앞서 청년이 이끌어가는 불교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청년 불자 포교를 위해서 그리고 불교의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은 만공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1,500석을 가득 메운 불자들이 흥겨움에 젖을 무렵 최고의 하루 진행자 자용 스님이 열창을 이어갔고 불자 가수 장미화 씨가 히트곡과 특유의 입담으로 관객을 사로잡고 이어 원로 배우 강부자 씨와 함께 감동의 무대를 펼치자 객석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 역사가 몇 년입니까 지금? 근데 아직도 번번한 스튜디오 하나가 없어요. 방송국에 스튜디오가 하나가 없습니다. 16층에 엘리베이터에 내려서 17층까지 걸어 올라가면은 스튜디오가 몇 개 있습니다. 라디오, 텔레비 같이 쓰는 스튜디오가 몇 개가 있습니다. 같이 씁니다. 아주 새방도 그런 새방이 없어요. 그런 데서 방송을 하고 있어요. 우리 불자들이 왜 이렇게 가난해요? 왜 이렇게? 무대 후반부엔 칠갑산의 가수 주병선 씨가 만공의 홍보대사로서 BBS를 향한 애정을 나눴고 불교계의 라디오 스타 정목 스님은 만공회원 10만 명 달성 불사의 완성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까 제가 약속을 드렸죠. 10만 공덕주가 모이는 날 제가 그때는 정말 많은 공덕주들을 위해서 그때는 큰 무대를 만들어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 대작 불사에 불자 여러분께서 한 번만 더 신심, 발심 내셔서 10만 공덕주가 완성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힐링 멘토 마가스님 무대를 끝으로 막을 내린 음악회는 불교계 유일의 공익방송 BBS의 꿈과 미래를 불자들과 함께 공유한 자리였습니다. 좋은 제작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만공회 회원님들께서 한 달에 10,000원씩 내주시는 그 후원금으로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집을 짓는 이유도 저희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디어 센터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이제 과거의 문제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더 나은 밝은 미래를 위해서 저희 불교방송 임직원들이 더욱더 힘차게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음악회는 1,500 좌석이 2주 전에 매진된 만큼 만공의 후원 가족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불교방송 인기 진행자와 초대 가수들도 특별한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한 음악회는 그 어떤 공연에서 접하기 힘든 무대와 객석 사이 교감의 다리를 이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이번 만공회 3년 BBS TV 10주년 음악회는 BBS 후원 조직 만공회 회원과 불자들의 열띤 호응 속에 진행됐습니다. 즐거움과 환희심 가득한 현장에서 관객들은 저마다의 소중한 추억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류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휴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홀 앞에 행복한 표정의 불자들이 줄지어 순서를 기다립니다. BBS 불교방송이 만공회 3년 TV 1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음악회 열기가 추위도 녹일 듯합니다. 손꼽아 기다려온 날, 만공 회원들에게는 불교계 유일의 공익방송이 펼치는 방송 포교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묻어납니다. 이렇게 방송국에 인해서 포교를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마음 흐뭇합니다. 그래서 전부 이렇게 이제 큰 스님들의 법문을 BBS TV로 많이 보잖아요. 볼 때 보고 나면 항상 저도 같이 듣고 거기서 따라서 하고 그렇게 삼배도 올리고 그냥 방송국으로 삼배를 올립니다. 10만 공덕주가 목표인 BBS 만공회에 가입한 회원 수는 현재 5만 7,200여 명. 이들에게 불교방송 라디오, TV는 일상이 됐습니다. 만공회 3주년 기념 음악회를 찾은 이들은 불교방송 덕분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진행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며 만공 회원이 된 까닭을 전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다 좋아. 제가 뉴스부터 들어요. 7시 뉴스부터 듣는데 출근 시간 거의 비슷하니까 그때부터 거의 자정까지 듣는데 다 좋아요. 네, 아침에 아무래도 성전 스님 방송 그 웃음소리 들으면서 하루가 좀 힘이 나는 그런 계기가 많이 마련이 돼서 가족 모두가 만공 회원으로 108만 원을 일시에 후원한 홍련보 씨에 동참했고 꾸준히 권선 활동을 이어간 회원도 이번 음악회를 찾았습니다. 뿌듯해요. 그래갖고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들라 그러고 제가 이제 방송 듣잖아요. 그러면은 무료로 들으면 안 된다고 그런 분은 꼭 해야 된다고 왜 방송을 들으면 후원을 해야 되지 않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감동 가득한 공연이 3시간 가까이 이어진 뒤 곧바로 자리를 뜨지 않은 만공 회원들의 추가 가입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관객들은 만공 회원들이 바로 불교 방송의 주인이란 것을 느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런 사찰보다도 부처님의 도량을 하는 그런 전법 방송국 자체이기 때문에요. 일시가 여러분들이 다 같이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보시동참하며 그 공덕도 참 무량해요. 그 마음도 뿌듯하고 늘 부처님한테 공양 올린다는 마음으로. 전 사회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만공회 3년의 성공은 불교계 공익방송에 대한 불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음성공양으로 만공회 회원과 시 청취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한 BBS 불교방송에 관객들은 환희심과 즐거움으로 함께했습니다. 여의도 KBS홀에서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지구촌 곳곳의 아픔을 자비와 나눔으로 치유하는 불교계의 개발 구호 활동이 최근 들어 부쩍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지구촌 공생회가 있어 왔는데요. 지구촌 공생회가 창립 15주년을 맞아 김제 금산사에서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창립 15주년을 맞은 불교계 국제개발구호 단체인 지구촌 공생회. 그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기념식이 전북 김제 금산사 경내 처형문화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천지는 나와 한 뿌리였고 만물은 나와 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세계 일화 사상하고 그 같은 건 맥락이. 그래서 그 이제 수행을 해서 간절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생명이 한 생명이고 모든 만물은 모든 삼라만상 만물은 한 몸이야. 그렇기 때문에 동일 불성 원리, 동일 불성, 다 동일 법성 원리, 다 똑같은 법성을 가지고 있어. 지구촌 공생회는 조계동 제17교구본사 금산사가 주축이 돼 2003년 창립됐습니다. 아시아를 비롯해 아프리카 지역의 저개발 국가에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구호와 교육, 재활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전 세계적인 신뢰를 받는 지구촌 공생회로 거듭나기까지에는
태공월자 주자 대종사님께서 직접 현지를 방문하고 과연 이곳에 도움이 필요한 우물과 학교를 건립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많은 고뇌를 하시고 그리고 영단을 내려서 가장 필요한 그리고 원하는 장소를 선택해서 학교와 우물을 건립했습니다. 지구촌 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은 세수 84살에도 케냐와 캄보디아, 미얀마 등 지구촌 곳곳을 직접 누비며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부처님의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488개의 우물을 파주었고 72개의 학교와 5개 자립사업장을 건립했으며 지뢰 제거 봉사, 재난 긴급 구호 활동 등에 집중해왔습니다. BBS 불교방송 선상신 사장은 기념식에 참석해 지구촌 공생회 15년의 활동을 정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희들이 개국 이후에 지금까지 27년 동안 매주 금요일 날 거룩한 만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모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410가족에게 한 110억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이 지구촌공생회의 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조만간에 마련해서 큰 스님께서 하시는 불사들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후원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종교를 초월해 자비 실천에 앞장설 수 있었던 것은 19,000여 명의 후원자와 250여 명의 해외 파견 활동가들이 밑거름이었습니다. 지난 15년간 지구촌 곳곳에서 개발 구호 활동을 통해 60여만 명의 이웃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온 지구촌 공생회. 정치와 종교, 언어와 피부색의 차이를 뛰어넘어 세계 일화의 정신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등 우리나라 7대 종교가 한자리에서 경계를 넘어선 문화축제의 장을 열었습니다. 서울에 첫눈이 내린 지난 주말 펼쳐진 20일의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를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첫눈이 한방눈으로 쏟아진 지난 주말 서울 청계광장에서 특별한 축제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등 우리나라 7대 종교가 함께 참여한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가 사단법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세계는 나와 더불어서 한 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 일화라고 또 얘기합니다. 세계는 하나의 꽃입니다. 다시 한번 종교축제를 축하드리면서 우리 하나 되어서 이 나라와 세계가 평화롭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는 생명과 평화 그리고 사랑이라는 주제로 종교 간 화합과 사회 통합을 간절히 염원하는 아름다운 종교인들의 축제 한마당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올해로 21번째를 맞는 종교문화축제는 종교를 통한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제로 마련됐습니다. 종교별 특색이 가득한 부스에서 VR 체험과 솥대 만들기 등 재미있는 체험 활동이 펼쳐졌고 일상 속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행복지수 체험하기, 나만의 도장 만들기, 테라리움 만들기 부스도 관람객들을 맞았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스는 카투니스트 지찬 스님과 함께 그림 엽서에 새해 다짐을 적는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운이 좋아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 제가 다양하게 글씨, 그림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불교적 가치 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종교의 어떤 통합, 그다음에 우리 인간성에 대한 어떤 회복, 어떻게 하면 평화로움 그런 것들을 느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7대 종교 지도자들은 체험 부스를 일일이 함께 방문하며 행사 참여자들을 격려했고 경계를 넘어 시민들과 소통했습니다. 영하권의 쌀쌀한 날씨에 축제장을 찾은 많은 시민들은 행사를 통해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나름대로 있는 종교도 중요하지만
남의 종교도 존중하는 그런 넓은 마음을 실천해가는 현장에 와 보니까 참 좋습니다. 무용, 오케스트라 합주 등 각 종교에서 준비한 다채로운 문화 공연도 시민들의 흥을 한껏 돋았습니다. 제21회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는 고단한 일상이 지친 시민들에게 휴식의 시간을 제공하고 종교 간 화합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 경승단이 지난 토요일 제주시 불탑사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경찰포교 활성화를 다짐했습니다. 경승실장 도종스님은 법문에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자신을 잊고 살다 보니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면서 업력이 아닌 원력에 의해 살다 보면 기도의 힘이 인드라망처럼 연결된다고 원력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경찰 불자회장 장원석 총경은 인생은 등에 지고 가면 짐이지만 가슴으로 안으면 사랑이 된다면서 자신도 남도 사랑하는 경찰 불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법회에는 경승실장 도종스님을 비롯해 경승, 희정스님, 재용스님, 명현스님, 장원석 경찰불자회장과 회원, 김한선 경승협의회장과 회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기황 후의 전설이 깃든 불탑사 5층 석탑을 돌면서 경찰불자들의 원력이 이루어질 것도 기원했습니다. 한국과 태국, 스리랑카의 스님과 이주민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스님들에게 가사와 공약물을 올리는 전통 불교 행사를 열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신길동에 자리한 태국 붓다라마 왕실사원은 지난 17일 한국과 태국, 스리랑카 스님과 제가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방불교의 불교의식인 카티나 핀카마 특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스님들은 바로를 든 채 공원에서 탁발을 하고 가사와 공약물을 들고 행진한 뒤 법당에서 부처님 당시 언어인 빨리어 경전을 불자들과 함께 암송했습니다. 카티나 핀카마 법회는 스리랑카와 태국, 미얀마 등 남방불교 국가에서 행해지는 하안거 해제 기념 법회로 안거를 마친 스님들에게 제가 불자들의 가사를 봉헌하고 공약을 올리는 행사입니다. 문화재 보유 사찰을 밀집한 경북 청도 지역 성보문화재의 도난 실태와 환수 성과를 짚어보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도난문화재 환수가 성보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환수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대구 BBS 박명한 기자입니다. 경북 청도군의 사찰 22곳 가운데 문화재가 확인된 곳은 19곳, 1000여 건 1700여 점의 성보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출 문화재 환수 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은 지난 23일 청도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청도 지역 성보문화재의 도난 실태와 환수 성과를 짚어보는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014년 한 사립박물관에서 되찾은 도난 불교 문화재 21건 가운데 대비사 영산회상도와 용천사 영산회상도는 청도 지역 중요 문화재 환수의 대표적 사례로 꼽혔습니다. 이들 성보문화재는 환수 뒤 모두 보물로 지정되면서 높은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동안 이 의견 스님이 제작한 불화 중에서 제일 연대가 빠른 게 1699년이었어요. 동화사 아미다 불던데 이거는 그런데 대비사는 그거보다 13년이 빨라요. 올해 3월 미국 뉴욕의 한 경매시장에서 사들인 청도 운문사 7성도는 불교계와 관계기관이 협력해서 이뤄낸 가장 모범적인 환수 사례로 꼽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부와 종단 사찰이 도난 예방과 회수 협력을 위한 체계를 공고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제 조계 종단 및 문화재청 국외소재 문화재재단과 또 운문사의 긴밀한 공조 시스템의 운영을 통해서 굉장히 어떤 성공적인 결과로서 운문사 7성도의 해외 유출 성보 문화재 환수가 가장 모범적이고 지금까지 그런 과정들이 이상적인 사례였다는 점. 성보문화재 환수가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문화재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문화재에 대한 역사의 가치에 대한 눈을 뜨는 사람들은 일본 사람이나 서구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보다 먼저.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최고의 보물 국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은 학술대회에 이어 도난문화재 환수를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해 조만간 책으로 펴낼 계획입니다. 근대 우리 경상북도 사찰 재산 대장을 집대성해서
소중한 문화유산을 찾는 데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불교계를 비롯한 지역 사회가 도난 성보 문화재를 되찾기 위해 힘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면입니다. 경북 청도 대비사가 신라 오갑사의 한 곳인 소작갑사였다는 사실이 발굴 조사를 통해 거듭 확인됐습니다. 대비사는 청도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청도 대비사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문화재연구원 강상진 조사부장은 대비사를 정밀 발굴 조사한 결과 대웅전 서편에서 금당지로 추정되는 통일신라시대 건물지와 가마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신라 진흥왕 시절 청도 운문사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오갑사를 지었고 그 가운데 한 곳이 대비사란 기록이 이번 발굴 조사로 재차 확인됐습니다. 건물터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수막새와 안막새, 평기화편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돼 보건불사 등 사찰 정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화사가 추운 겨울을 앞두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연탄 배달 봉사를 펼쳤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동화복지재단과 동화사 신도회는 대구 동구 학부마을 일대 기초생활수급자 중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9가구에 연탄 500장씩 총 4,500장을 전달했습니다. 봉사활동에는 동화사 주지 효광스님과 백이철 대구 동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스님들과 종무원, 신도회 등 50여 명이 동참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했습니다. 비록 1, 2kg 되는 그 연탄이지만은 이것이 우리들의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사회가 서로 좀 더 나누고 이해하고 상대의 입장을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가는 그런 따뜻한 겨울, 정말 아름다운 그런 겨울을 맞이하는 준비로 동화사는 포교 활성화를 위해 매달 무료급식소 배식 봉사, 군부대 짜장면 봉사, 무연고 영가 천도제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부처님 자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다문화 가정과 불자가 함께하는 자비의 김장 나눔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천태종 부산 삼광사는 경내에 김치 10,000포기를 담그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과 불자 등 500여 명은 함께 김치를 담그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삼광사는 김장 10,000포기와 쌀 20톤을 복지시설과 소외계층 3,000가구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삼광사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년 김장 나눔 문화제를 열고 있으며 무료 급식과 건강검진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불교의 발상지 인도는 인더스 문명의 우수한 금속 문화를 지녔고 이 금속 문화는 허왕후와 함께 우리 가야 왕국으로 유입됐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대 인도의 금속 공예로 만들어진 불상과 의뢰 도구 같은 유물들을 한 자리에서 선보이는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김민영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기원전 2000년경 인더스 문명에서 꼽힌 철기 문화. 풍부한 지하 자원으로 발달했던 고대 인도 금속 공예 문화는 불교와 함께 우리에게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충분히 그 당시에 무역선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정말 철기 문화가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절에서 쓰는 그 바루 공양 있잖아요. 인도에서 그냥 이런 서발, 주발 이런 것이 다 통칭 바루라고 합니다. 네, 그런 거 볼 때 이미 우리가 불교가 전래되면서 인도 문화가 들어왔고. 서울 인도박물관에서 인도의 금속공예전이 열렸습니다. 목각, 섬유, 민화 등으로 이어져 온 특별기획전의 7번째 마지막 전시로 약사열의 좌상과 부처님 열반상 등 불상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인도 화왕으로 대표되는 가야 문화는 철을 다루는 기술에서 인도와 유사하고 대표적으로 향로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공중가 어디에서 향로가 그 땅에서 그때 묻혀있던 게 발견됐잖아요. 아주 아기자기한 철에 이제 향로가 발견됐는데 그 원형 같은 것도 내가 수집할 때 인도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인도인들이 가정에서 예배용으로 만든 소형 불상도 눈에 띄고 불상을 목욕시키는 주전자와 불교에서 상서로운 동물로 여기는 코끼리, 사자 같은 동물상도 선보입니다. 인도인들은 수행할 때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준다고 믿어 머리, 코, 목, 팔과 같은 신체 각 부위에 화려한 장신구를 착용했습니다. 인도 전통 공예 기법인 도크라 방식으로 제작된 작은 인물상들이 고대부터 내려오는 인도인의 생활 방식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하고는 가야시대 허황후 이야기부터 우리나라에 깊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나라이니까요. 인도에 대한 좀 편견을 버리시고 좀 이렇게 동등한 입장에서 다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전시, 그렇게 관람을 하시면 좀 더 유익하고 다른 나라 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관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는 30일까지 전시되는 인도의 금속공예전은 7회에 걸친 특별기획전의 대미를 장식하며 한 인도 문화교류의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BBS 뉴스 김민영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구호 물품을 받았고 국제 구호 활동가들이 펼친 도움의 손길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불교계의 국제 구호 활동은 과거 이웃 종교에 비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3년에 설립된 지구촌 공생회는 세계 곳곳에서 맞춤형 구호 활동을 펼쳤고 이를 모델로 해서 불교계의 국제 구호 활동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나와 만물은 모두 불성을 지닌 존재며 수행을 통해 이를 자각하고 실천하는 그 길에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11월 26일 월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